코로나19로 2023년 김해에서 치러질 전국체전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김해시가 종합운동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통영의 한 상수도 관로가 부서져 3천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수주 부진과 노조 파업을 겪고 있는 STX 조선해양이 지난 13일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창원시가 잇따른 민원인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해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2023년 예정됐던 김해 전국체전이 코로나19 여파로 1년 미뤄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쉬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김해시는 오히려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빡빡했던 일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향후 종합운동장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까지 변경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삼계동에 있는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축구, 테니스, 사격 등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장인 이곳은 2024년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중심지가 됩니다. 개폐막식이 펼쳐질 종합운동장은 김해 운동장 옆 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1만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김해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국체전이 개최된다 해갖고 막 홍보도 많이 했는데 경기를 하게 되면은 선수들이나 또 이제 따라오시는 그 학부형들이나 응원단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종합운동장은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여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 이후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수익형 임대시설도 넣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국체전이 1년씩 미뤄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김해시가 당초 건립계획을 전면 개편한 겁니다. 산지인 경사지형을 활용해 1층과 2층을 상업시설이 들어설 공간으로 조성하고 3,300제곱미터였던 운동장 앞 광장을 6,900제곱미터로 2배 넓혔습니다. 임대 수익을 통한 어떤 경영 수지도 많이 개선을 시키고 어떤 레스토랑부터 안 그러면 컨벤션에 있던 예식장, 그다음에 볼링장까지도 고려한 어떤 전문 체육 시설과 더불어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시설로서 우선 배치를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존보다 13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총 1,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김해시는 국비 추가 반영과 함께 현재 25% 수준인 도비 부담률을 높여줄 것을 정부와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건물을 올려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인 김해 종합운동장. 복합 문화 스포츠타운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주말부터 비가 오면서 실내에 머무른 시간 많으셨죠?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되는데 불이 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창문 가득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1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곳곳을 살펴보니 종이박스를 올려놓는 등 위험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어컨에서 난 불은 총 692건, 이 중 70% 이상이 실외기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입니다.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풍기나 그 에어컨에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밖에 있는 실외기에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에 전기 합선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선이 짧다면 긴 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점검, 의뢰, 이상 유무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작동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개도 그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먼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만큼 마스크 관련 산업의 비중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서부 경남에는 그동안 마스크 제작 업체가 한 곳도 없었는데 최근 진주시에 설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현재 임대 공고 절차가 진행 중인 진주 사봉 일반 산단의 한 산업시설 용지. 모두 4개 필지로 10,000제곱미터가 넘는 크기인데 최근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면서 진주시가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양산의 한 마스크 생산 전문 기업으로 현재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있는 마스크 생산 업체는 서너 곳. 하지만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번에 진주에 들어서면 서부 경남 첫 마스크 공장이 되는 셈입니다. 해당 업체는 KF94와 KF85 등 입자성 유해 물질이나 감염원을 차단하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곳으로 코로나19 탓에 최근 공장 가동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면서 성사 직전 단계까지 온 겁니다. 기업 지원책은 이때까지 부재했습니다. 여태 그 부재했던 그 지원책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기업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지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스크 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마스크 수급이 보다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와 마스크 업체가 협약을 맺고 우선 공급하는 사례가 많아 진주시도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현재 해당 업체 말고도 마스크 공장 2-3군데가 더 입주 문의를 하고 있어 첫 공장 설립 결과에 따라 추가 유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단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는 지원책으로 기업이 투자했을 때 그런 부담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개의 기업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선례를 가지고 계속적인 지원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유사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주 첫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마스크 공장. 긍정적인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밤새 내린 집중호우로 통영의 한 상수도 관로가 부서져 3천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14일 새벽 4시쯤 통영시 무전동 인근 경사면 일부가 무너지면서 묻혀있던 지름 800mm 상수도 관로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3천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복구 작업과 함께 비상급수차 27대와 생수 4만 5천 병을 수돗물 단수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거창군이 지난 12일과 13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거창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경지 유실 매물 1.1헥타르와 이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구인무 거창 군수는 복구 대책은 물론 병해충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 지원과 긴급 방제 등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두 곳의 여자 화장실에 교사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와 경남여성단체연합은 14일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받은 심리 정서적 충격도 상당하다며 이 사건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개인 행복 추구권까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남교육연대는 15일 오전 경남도 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통영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통영시의 발달 장애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경남지부와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남도 장애인 부모회 등 통영 지역 장애인 단체 4곳은 14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 장애인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 대책조차 없는 악조건 속에서 발달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통영시의 재발 방지책 수립은 물론 발달 장애인 쉼터와 지원센터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수주 부진과 노조 파업을 겪고 있는 STX 조선해양이 지난 13일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STX 조선 측은 13일 오후 5시 희망퇴직 신청을 마감했지만 인원수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TX 조선은 수주 부진과 손익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29일부터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STX 조선 노조는 무급휴직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 측은 노조 파업이 길어지자 지난 17일부터 진해 조선소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창원시가 잇따른 민원인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해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14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대민 업무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행정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청원 경찰 추가 배치, 피해 공무원 사후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 병원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쓴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살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의 한 치과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의사가 아닌 치매생사가 발치를 한다고 허위 댓글을 남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해당 댓글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위반의 형사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해 50만 원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사진에 악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48살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한 명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버 공간에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댓글을 달아 걸그룹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측은 댓글 작성이 한 번에 그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50만 원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8살 A씨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마스크 착용 시비로 버스기사 등에게 주먹을 휘두른 60살 B씨 등 3명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가격리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신속한 소재 수사와 처벌로 감염 확산 차단과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 거부에 반발해 대중교통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의 폭력 행위도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14일 마산소방서 119 소방정대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신청사는 마산 하포구 월영동 일원으로 2,629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과 대기실, 체력 단련실과 심신 안정실 등을 갖췄습니다. 119 소방정대 신청사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마산 해안가 소방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창녕군 내 산업체와 행정학교가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합니다. 14일 창녕군은 한정우 창녕군수와 윤병국 창녕군 상공인협의회, 송영기 창녕공업고등학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문에 따르면 창녕군 상공인연합회는 관내 기업체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창녕공고는 현장 기능 인력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녕군은 두 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도울 예정입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 판매 불법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방문 판매업체 영업과 홍보관 집합행사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창녕군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협조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올해 고성군민상 후보자를 13일부터 8월 7일까지 모집합니다. 고성군민상은 고성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매년 2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상 후보자는 각 기관 단체장과 읍면장, 개인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성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최종 수상자에게 수상합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밀양시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거창군 한마음봉사단에서 거창군 북산면 마을 주민 100여 명에게 자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합천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가족사랑 봉사단에서 양파 수확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김해 하손마을이 거리 미관 사업 일환으로 풍차 모양 벽화와 조형물로 꾸며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모처럼 맑은 날 보이다 토요일부터 차차 흐려져 일요일 다시 비 예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겠고 바다의 물결 최고 2.0m까지 이는 곳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미뤄왔던 세차하기에 좋습니다. 자외선도 다소 강해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고 냉방은 한낮 살짝 해도 괜찮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